오늘은 딥러닝 코딩을 하는 내용의 기초 내용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저널 신문 기사를 분석해서 어떤 것이 빅데이터인지 확인해보는 그런 분석을 좀 해보았었는데 오늘은 좀 다른 내용으로 딥러닝을 코딩한다라고 했을 때 딥러닝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라는 사실은 여기저기에서 들었거나 아니면 인공지능 수업에서 들었거나 해서 알고 있을 텐데 이 여러 가지 기능 중에 예측하는 내용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무언가 데이터가 있을 때 데이터를 보고 학습을 해서 그 뒤에 다음에 나올 내용이 무엇인가를 알아보는 것이 이 AI의 제일 대표적인 기능인데 챗GPT 같은 것도 그렇고요. 그림을 그리는 프로그램도 그렇고 음악을 만드는 것도 그렇고 영상을 만드는 것도 그렇고 무언가 미션 스크립트를 분석해서 그 다음에 와야 할 내용을 맞춰서 정답이라고 확률이 높은 값을 내놓는 그런 이제 기능을 가진 프로그램인데, 그런 프로그램의 기초에 들어있는 수학 내용은 어떤 것인가 좀 이해를 하면 이해를 안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AI란 이런 것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같이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예측을 하기에 앞서 어떤 내용을 한번 다뤄보고 싶냐면 소리의 진동수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어떤 음계가 있다고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도레미파솔라시도가 있다고 해봅시다. 솔라시 이렇게 7개의 음이 있다라고 하면 이 음을 들었을 때에 이 음이 무슨 음이지? 라는 걸 어떤 식으로 파악할 수 있을까? 일단 음악을 만들기에 앞서서, 작곡을 하기에 앞서서 인공지능이 일단 저 음이라는 게 어떤 식으로 프로그램에는 인식이 되고 있냐라는 사실에 대해서 같이 조금 공부를 해보고, 이런 걸 공부하다 보면 작곡 프로그램이 나오는 거야?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해보는 기회를 가져보려고 합니다. 일단 소리라는 걸 수학으로 표현해서 수학으로 표현된 내용을 시각화해서 시각화된 내용을 코딩하는 이런 얘기를 해볼 건데, 코드를 하나 복사해서 붙여가지고 이 코드가 하는 기능을 일단 실행을 해본 다음에 나온 결과물을 두고 같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건 파동의 형태로 보이는 임의의 어떤 함수를 만들어 놓은 건데요. 이렇게 X축으로 진행하는 건 시간이 진행하는 거고, 그래서 0.2초, 0.4초, 0.6초, 0.8초, 1초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요거는 세기가 변화하는 거예요. Y축은 무언가 파동이라고 할 만한 게 있으면 그 세기가 변화하는 걸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진폭이 변화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변화하는 걸 시간은 알아서 잘 흘러가고 한 공간의 지점에서 계속 얘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걸 반복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보여주게 되면 이게 지금 진폭의 변화이구나. 만약에 이 파동이 음파예요, 소리라고 하면 제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 기능이 지금 이퀄라이저 같은 걸로 표현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진 거지? 그럼 여기에 이제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일단 그림을 그려라가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플롯 쇼 하는 부분이 이렇게 28번째 줄에 있고요. 그러면 PLT를 가져오기 위해서 맨 윗줄에 임포트 해주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파이플랏이라고 하는 이 복잡하게 생긴 걸 가져오는 건데, 얘를 PLT라는 약자로 받아서 가져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매트는 매스겠죠. 수학에서 그래프 그리는 라이브러리에 그 중에서 파이썬 플롯이라고 하는 애를 PLT라고 가져와서 밑에서 전부 PLT라고 쓰자. 그러면 하고 싶은 건 PLT.show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 이제 보여줄 때 눈금을 정확하게 보여주려고 그리드를 표현을 해보자 이렇게 했어요. 그럼 그리드가 기본이 true냐 라고 하려면 이렇게 표시를 샵 처리해서 주석 처리하고 클릭해보면, 런 시켜보면 그리드가 계속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지금 이 눈금이 계속 표시되어 있는 게 그리드예요. 그리드가 표시되어 있으니까 표시가 되어 있구나, 얘는 기본 1이구나. 근데 여기다가 0을 쓰면 그리드가 이렇게 꺼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1 또는 0, true 또는 false로 이 부분을 인식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레전드는 뭐지? 레전드를 꺼보겠습니다. 레전드를 끄면 무슨 현상이 벌어지는지. 여기에 아까 뭐라고 써 있었던 게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없어졌어요. 다시 켜보면 껐다가 켜보면 이렇게 사인 웨이브다. 이 지금 그림은 사인 파형이다. A는 뭐냐면 진폭이에요. 0에서부터 1까지 올라가는 진폭, 그 다음에 5Hz라고 하는 거는 1초 동안 5번이나 떨려라 이렇게 이제 지정을 해 놓은 거이고, 페이즈라고 하는 거는 시작점이 얼마나 밀려 있느냐에 대한 얘기인데, 페이즈를 0.785398 어쩌고저쩌고 라디안이라는 이 수학적인 어떤 단위로 얘가 지금 원점에서 시작을 해도 되는 걸 이 정도 밀어서 시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시간 지연에 관한 내용들까지 이제 나와 있고요. 이 함수에 대한 그래서 설명이 레전드라고 표현을 하는구나. 오케이, 알았어요. 그럼 얘도 키고 쟤도 키고. 그 다음에 이 타이틀이 그래프에 제목을 주는 부분이겠죠. 이 위에 제목 타이틀, 그 다음에 Y 레이블, X 레이블 쓰는 내용이 들어있고요. 레이블의 위치 같은 것도 정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파이 플롯에 X축의 시간, Y축의 Y를 집어넣겠다. 그러면은 T는 뭐고 Y는 뭔데 여기다 집어넣자 하면 그냥 집어넣지는 거야? 위에서 T랑 Y를 얘기를 했겠죠. 그리고 레이블은 이렇게 정해놓으면 여기 레이블이 X나 Y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 레전드 여기에 이제 들어가게 된다. 그 다음에 피규어의 사이즈는 C,4로 하자. 그럼 얘는 숫자를 바꾸면 4,4 정도로 바꾸면 정사각형의 무언가가 그려지나요? 끄고 그러네요. 이렇게 이제 압축돼서 그려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너무 많이 안 끄고 눌러놔가지고 계속 뜨네요. 자, 10,4로 다시 이렇게 이제 해놓고, 그럼 t랑 y를 어디에서 가져오냐? 여기서 가져온다. 여기서 가져온다. t랑 y는 다음같이 쓸 수 있는데, 얘는 특이한 게 t 따로 y 따로 하는 게 아니라 t, y 하면 t에 따른 y를 그냥 다 지정해 준다는 게 특이한 표현 방식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generate sine wave 이렇게 하면은 얘는 지금 내가 처음 보는 거니까 이게 위에 어딘가에 또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뭘 지정을 할 거냐면 amplitude랑 frequency랑 phase랑 duration이랑 sample rate, 요걸 이제 하나, 둘, 셋, 넷, 5가지 숫자를 지정해 주면 그거에 따라서 generate sine wave라는 함수를 실행시켜서 t랑 y 값을 만들어낸다. 그러면 t랑 y 값이 여기에 이제 들어가게 된다. 이런 논리인 것 같은데, 그러면 앰플리튜드는 1, 바로 위에서 파라미터 설정한 게 들어갈 거고요. 여기에는 이제 숫자 1이라는 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프리퀀시는 5라는 게 들어갈 거고, 페이즈는 np는 numpy를 그럼 위에서 가져왔어야 되겠죠. import numpy 이렇게 as np 이렇게 해서 np를 가져왔고, 그 중에서 이제 파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3.14라는 숫자를 이렇게 쓰는 거예요. 3.14. 그 다음에 나누기 4. 그럼 이게 3.14로 그냥 써도 되는 거 아니야? 근데 3.14보다 훨씬 이제 많이 소수점 나가는 무리수잖아요. 그런 것들을 미리 이제 지정해 넣어놓은 상태다. 그래서 이 위상이라고 하는 게 아까 얼마나 밀려 있냐, 얼마나 당겨져 있냐, 이런 이제 시작에 관한 얘기였는데, 페이즈를 일단 4분의 파이를 집어넣겠다. 4분의 파이가 얼마냐면요, 4분의 파이가 45도예요. 45도. 각도로 따지면 45도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박자로 따지면은 뭐 얼만큼을 한 박으로 결정할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파이가 한 박자예요. 그럼 반 박자. 그 다음에 2파이가 한 박자예요. 그러면은 4분의 1박자 정도의 지연이 있는 상태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duration, 신호를 몇 초까지 표시를 할 거냐? 1초까지 표시를 하겠다. sample rate는 얼마나 할 거냐? 저 그래프를 그리는데 1000개를 쓰겠다. 그럼 10개만 쓰면 점점점으로 나오는 건가? 그러네요. 10개만 쓰면 부드럽게 나오질 않네. 얘는 이어서 그릴 건데, 그래프를 실제로는 점만 계산된 거고, 점을 이어서 그리면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0개면은 조금 더 부드럽게 그려지겠죠. 네. 그렇지만 여기도 약간 로봇 같이 이렇게 띡띡띡띡 끊겨서 그려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아까 1000개가 왜 이렇게 부드럽게 그려졌나 했더니, 얘는 애초에 곡선이라는 걸 그릴 수 있는 애가 아니고 점을 그냥 이어서 직선 여러 개를 그리는 건데, 그걸 세분화 해 놓으면 그냥 시각적으로 보기에 구분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구나. 확대하면 다시 점점점으로 보이게 되겠죠, 그림이. 이렇게 이제 생겨져 있는 거고. 그러면 요 함수를 위에 어딘가에서 정의를 했어야 된다. 우리가 함수 정의하는 거는 def 이렇게 이제 정의하는 걸 본 적이 있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5가지를 입력받으면 무슨 일을 할 거냐? t는 이렇게 생성하고 y는 이렇게 생성해서 리턴 t랑 y를 주어라, 각각. 그럼 t는 어떻게 생성할 거냐? 배열을 생성할 건데, 배열을 어떻게 생성하냐면 0부터 duration까지 1초까지죠. 0부터 1초까지 1000분의 1초, 왜냐면 샘플레이트를 1000으로 줬으니까요. 1000분의 1초 간격으로 잘게 잘라서 1000분의 1초, 1000분의 2초, 1000분의 3초, 1000분의 4초 이렇게 잘게 잘라서, 그때마다 뭘 계산했으면 좋겠냐면 앰플리튜드에 numpy, 그 숫자 함수 가져오려고 이제 수학 규칙 가져오려고 numpy 쓰는 거고요.
사인 함수를 쓸 건데 사인 함수의 2파이에다가 프리퀀시 곱하기 t 2파이에 프리퀀시 곱하기 t 프리퀀시가 뭐였지? 프리퀀시가 5였는데 5 그럼 5번 진동하도록 해라. 근데 얘가 만약에 한 번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번이면 1초일 때 한 주기가 생성되는 거예요. 만약에 페이즈가 0이고 프리퀀시가 1이고 그러면 1초일 때 한 번 진동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숫자를 변경을 좀 해보겠습니다. 진동수가 1이고 듀레이션이 1이고 샘플레이트는 1000이고 그 다음에 뭘 하자 그랬지? 페이즈가 만약에 0이야. 0 이렇게 되면 이렇게요. 1초일 때 사인 함수가 이렇게 한 번 진동을 하도록 한다. 그런데 요거를 만약에 프리퀀시를 5번 그럼 5번 진동하도록 바뀐다. 5번 진동해보자.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5번. 그리고 이렇게 5번 진동하면 아까 한 번 진동한 것보다 훨씬 높은 음을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높은 음을 표현한 것이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얘를 이렇게 밀어주면 얘가 이제 랜덤이 아니었잖아요. 밀어준 만큼 위상이 변화한다. 이렇게 밀려 시작점이 0이 아니라 이렇게 약간 이게 밀어진 게 아니라 당겨진 거였구나. 당겨지는 쪽으로 이동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도레미파솔라시도는 몇 번 진동을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좀 들 수 있고요. 그 몇 번 진동하는 것에 대해서 한 옥타브 올라갈 때마다 몇 배씩 진동하지? 라는 의문이 좀 생길 수 있겠네요. 그런 내용도 같이 좀 보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지금 뭘 하고 싶은 것 중에 뭘 했냐면 파동을 수학으로 표현해내는데 성공했다. 파동의 그래프를 근데 이게 임의의 파동이었기 때문에 음파는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음파에 해당하는 걸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겠습니다. 음파에 해당하는 걸 이어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몇 개를 붙여놨고요. 이게 뭐야? 얘가 지금 무슨 코드 이름 같은데? 저는 음악의 문외한이라서 이게 지금 뭘 뜻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도레미파솔라시도 인 것 같습니다.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아까는 1Hz, 5Hz 정도였는데 지금은 제목을 보니까 261.63Hz, 293.66Hz, 329.63Hz, 349.23Hz, 392.0Hz, 440.0Hz, 493.88Hz, 349.23Hz. 그러면은 얘가
왜 얘도 349.23이고 얘도 349.23이지? C, D, E, F, G 이렇게 H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구나. C, D, E, F, G, A, B, C, D, E, F, G 이렇게 나가는 거군요. 그러면 궁금한 게 이게 잘 모르겠지만 1초 동안에 261번이 진동을 한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이건 1초 동안에 293.66번을 진동을 한다는 뜻이고 얘는 1초 동안에 329.63번 그러다가 440번쯤 딱 맞게 흔들리게 되면 오 되게 신기한데 392번이나 어떻게 이런 정수가 딱 나왔지? 440번쯤 진동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걸 되게 아름다운 소리로 인식한다 이런 뜻이구나. 그래서 지금 아까 처음에 그렸던 그래프를 음계에 맞춰서 음별로 그리자 이렇게 이제 하면은 코드가 요런 그래프를 보여주게 되는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이니까 도레미파솔라시도의 느낌이긴 하지만 지금 이 빨간 애를 보면 얘가 349점 이거는 지금 얘랑 똑같은 거니까 이건 뭔가가 잘못 그려진 것 같고요. 코드를 읽어보면서 다시 파악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440Hz라는 기이한 숫자 A라는 기준이 뭔지 좀 파악을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졌어요. 그러면 아까는 지금 28번째 줄까지 봤고요. 30번째 줄부터 이어서 할 건데 30번째, 31번째가 똑같은 코드여서 지워도 위에 있는 걸 그대로 인식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t랑 y를 줄 건데 지금 이게 위에 있는 코드랑 똑같은 함수이니까 똑같은 함수인지 확인 좀 해볼까요? 지금 서로 다른 코드에서 가져와 가지고 오케이 같은 함수이고요. 그러면 그냥 싹 다 지워버려도 되지만 혹시 모르니까 주석 처리를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아까 기본 생성하던 부분이었고 필요 없어졌고 주파수를 설정을 해볼 건데 C, D, E, F, G, A, B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261.63, 93.66 이렇게 숫자 7개를 지정을 했고 그거를 frequencies 라는 거에 담았어요. 이게 지금 어떻게 담은 거지? frequencies는 지금 7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7개의 데이터를 이렇게 쓰고 싶은 대로 막 쓰면은 담기나? 쉼표 찍어가지고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일단 그렇고 위에서 한 것처럼 앰플리튜드랑 페이지랑 이런 것들을 다 기본적으로 지정을 해볼 수가 있고 듀레이션을 좀 더 짧게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01초 정도를 잡아놓고 요거를 피규어 사이즈를 14 곱하기 8로 지정을 해볼 건데 요게 아까 정해졌던 피규어 사이즈랑 똑같나요? 아까는 10,4 지금은 14,8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정해놨고요. 그 다음에 반복문 오랜만에 반가운 반복문이 등장했습니다. 반복문이 등장해서 그리드 트루 할 거고 레전드도 할 거고 타이틀은 노트랑 노트가 뭐지? 노트가 얘가 노트 같은데 그 다음에 프리퀀시가 얘들이 숫자들이 프리퀀시고 헤르츠다 이렇게 표시를 할 거고 앰플리튜드랑 시간도 비슷하게 쓸 거고요.
그리고 t랑 y를 그릴 건데 레이블 붙여서, 근데 그때 어디에다 할 거냐면 4 곱하기 2 서브 플랫 하나를 그릴 건데 14,8 그릴 건데, 얘를 보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가 그려지잖아요. 그러면 아래로 4개 옆으로 2개 이렇게 그려진 거예요. 만약에 얘를 4 곱하기가 아니라 4 곱하기 8 곱하기 1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기 좋지 않게 그려진 이런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얘를 4 곱하기 2로 그냥 할 거고요. 그리고 i 플러스 1이면 i가 반복될 때마다 옆칸으로 이제 옮겨가면서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t랑 y는 이렇게 받을 거고요. 그렇게 했을 때 얘가 노트랑 프리퀀시를 받고 i도 받고 2개를 집어넣어서 반복을 시킬 건데, 그때 여기에 있는 아이템들을 하나씩 꺼내올 거예요. 여기에 있는 아이템들이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기 있는 아이템들이 여기요. 여기에 있던 애들이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7개. 그렇게 7개 들어가면 한 칸이 남잖아. 그러면은 마지막 칸에 뭘 하겠다고요? 마지막 칸에는 진폭이 5배인 사인 함수를 그냥 임의로 생성을 해볼 거예요. 진폭이 5배라는 건 크기가 5배라는 거죠. 크기가 5배인 걸 랜덤 노트에다가 집어넣고 생성해 보겠다. 그러면 이 랜덤이라는 걸 가져올 거니까, 얘가 지금 키라는 걸 가지고 있는데 리스트에서 키를 선택해서, 선택할 때 어떻게 선택할 거냐면 랜덤으로 1부터 7까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랜덤 노트에 넣고, 랜덤 프리퀀시에 랜덤 노트에 해당하는 프리퀀시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 함수 이용해서 다른 거 다 똑같이 집어넣고 랜덤 프리퀀시 집어넣고 앰플리튜드를 5배 한 다음에 t랑 y를 끄집어내서 마지막 서브 플랫에 4 곱하기 2로 나눠 놓은 거에 8번째 플랫, 새 플랫을 그려보겠다. 이렇게 이제 했어요. t랑 y를 그릴 건데 랜덤 노트에 랜덤 프리퀀시에 5배 진폭 소리가 3개가 커졌다라는 거 표시하고, 특별히 얘는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보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얘를 다 그렸다. 그러면 지금 프리퀀시라는 이 데이터 구조가 사람이 보기엔 되게 편하게 써져 있는데, 컴퓨터가 인식하기에는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알아야 내가 이런 걸 꺼내올 때도 쓰고, 그죠? 프리퀀시에서 반복을 시킬 때도 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랜덤으로 뭔가를 골라낼 때 키 같은 것도 꺼내다 쓰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서랍장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아야 저게 꺼내지는데, 일단은 기능 자체는 요런 식으로 쓸 수 있다. 그러면 얘가 지금 이게 261.63번 떨리는 거잖아요. 261.63번이 떨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440번이 떨리는 걸 만약에 선택을 하려고, 여기 1000번이 아니고 440, 그러면 한 번 떨리는 걸 보여달라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한 거예요. 샘플레이트를. 맞나? 일단 그려보겠습니다. 아니, 한 번 아니네. 한 번, 2번, 3번. 어? 0일 때 0에서 출발했는데.
다시 신호 지속 시간 440분의 1초 1초면 440번을 흔들리니까 440분의 1초면 한 번 흔들리는 거죠. 그리고 얘는 1000번 샘플링 그냥 그렇게 하는 거고, 이걸 보고 싶은 거였어요. 한 번. 그런데 한 번 진동이 안 되네. 왜지? 더 많이 샘플링 해야 되나? 지속 시간 동안 샘플 레이트 듀레이션부터 갱신했고, 만번 끄고 다시 실행하고, 다시 실행하고요. 그럼 이렇게 하면 샘플 레이트가 작아서 안 보였던 거군요. 이렇게 한번 진동하면 이게 아름다운 A4의 음이 나는 방식인 것이다. 440분의 1초에 한 번 진동을 하는 개요. 다른 건 다른 횟수로 진동을 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얘는 392분의 1초에 한 번 진동을 하니까 약간 덜 온 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가 볼 때에는 한 440분의 10초 정도를 잡아놓고 만번 샘플링 해보아라 라고 하면 다시 뭐가 자꾸 틀렸다고 나오는 것이죠. 다시 네, 이렇게 10번 진동하는 게 이렇게 보니까 진동하는 횟수가 다른 게 보이긴 보이네요. 이게 낮은 음이고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이런 상태의 음을 보여주고요. 얘는 이 7개 중에 랜덤으로 뽑은 거를 5배 진폭을 5배. 여기는 1로 끝나는데 여기는 5로 끝나는 이런 모양을 보여주는 내용이다. 이렇게 이제 각 음이 이런 차이가 있다. 이런 차이가 있다. 근데 각 악기의 소리나 목소리나 이런 것들은 이렇게 깔끔하게 쌓인 함수 형태의 파형을 보이지는 않잖아요. 않는다는 건 어떻게 하냐면, 사실은 잘 모르는데, 수학은 어려우니까 잘 모르지만 이퀄라이저가 이런 파형을 보여준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그런 건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생기지 않았다. 그럼 실제 파형은 어떻게 생겼냐, 그런 게 또 궁금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제가 궁금증을 강제 주입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 아무튼 같이 궁금해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에 몇 줄을 더 붙여 넣었어요. 이번엔 뭘 해볼 거냐면 일단 실행부터 시켜보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사인 함수를 그렸던 거고요. 같은 방식인데 이 프리퀀시가 음악의 소리에 맞도록 변화된 것들을 이렇게 그려봤고요. 그 다음에는 이 중에 있는 걸 합성해 가지고 새로운 소리를 좀 만들어 보려고 했습니다.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게 새로 생성된 소리예요. 이런 소리가 있을 수 있구나 라고 해봅시다. 이 소리는 뭔 소리야? 아무튼 쟤는 이제 그림을 그릴 건데 그리드는 표시해서 그릴 거고 레전드는 표시할 건데 레전드에 뭘 썼으면 좋겠냐면 합쳐진 웨이브 도레미파솔라시도에 합성된 웨이브를 그려볼 건데 그때 그 합성된 웨이브라는 건 시간에 대해서 컴포짓 웨이브를 그려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위에서 컴포짓 웨이브를 어디선가 가져와야 되겠죠? 여기서 가져오네. 여기서 얘를 가져올 거야. 근데 얘는 뭐고 얘는 뭐지? 아무튼 쟤를 가져올 거예요. 타이틀은 이렇게 정해져 있고요. Y 레이블, X 레이블. 비교 사이즈는 다시 10,4로 돌아왔고요. 그러면 얘가 아이템을 또 가져올 건데 프리퀀시에서 아이템을 노트랑 프리퀀시를 가져와서 그 중에 y 값을 쓸 거예요. generate sine wave를 위에 있는 함수를 이용해서 5개의 숫자를 받아서 그 5개의 숫자는 어디서 받냐? 위에서 받겠죠. 위에서 지정한 숫자들이 있으니까. 위에서 지정한 숫자들을 받을 거고요. 그런데 여기서 생성된 y값이 있는데 생성된 y값은 아까까지 그렸던 그 그래프의 y축 값이 무엇이냐에 대한 내용이에요. 근데 그거를 뭐에다가 지금 이 더하기 는은 뭐야? 더하기 는은 원래 있던 컴포짓 웨이브에 y 새로 찾은 y를 더해서 컴포짓 웨이브를 바꾼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 원래 있던 컴포짓 웨이브는 뭔데? 얘예요. 얘. 제로스 like t라는 거는 일단 시작할 때 빵이야. 얘는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이제 앞으로 y 값이 생길 때마다 더해 나갈 거야. 더해 나가보자. 오케이. 언제까지 더할 거야? t는 앞에서 정했던 범위는 똑같이 받고 그 t에 대해서 전부 다 더할 건데 지금 뭘 더할 거냐면 앞에 8개의 음이 있었잖아요. 도레미파 솔라시 하고 하나 더 있었던 그걸 더할 거예요. 걔네들을 다 더하면 어떤 형태가 나오겠냐 라는 뜻이죠. 이렇게 이제 나온다. 그렇구나. 그러면 지금 랜덤으로 고르는 거였으니까 방금 전에 그렸던 거랑 다른 그래프가 그려지겠네요. 얘가 지금 A4를 골랐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긴 게 그려지는데 랜덤일 때 이번엔 C4를 골랐어요. 그러면 뭐야, 똑같이 생긴 거 아니야? 내가 볼 땐 똑같이 생겼는데 아무리 봐도 똑같이 생겼는데 여기서 아이템을 가져오는 거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여 7개 가져오고 더할 땐 7개만 더하는 거구나. 저기 있는 걸 더하는 거니까 새로 랜덤으로 고른 게 프리퀀시 아이템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니까 더할 때는 프리퀀시 아이템에 저걸 더하도록 되어 있진 않네요. 저것도 더하고 싶었는데
7개를 더해진 걸 보여준다. 더하면 굉장히 도레미파솔라시도를 한꺼번에 치면 굉장히 이상한 파동이 생기는군요. 그래서 저게 화음이 맞는 걸 딱 쳐야지 이쁘게 생긴 파형이 그려지는 거구나. 오케이, 알았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뭘 해보고 싶냐면 7개를 그냥 더하지 말고 하나는 5배 된 걸 더해보자, 이런 걸 해보고 싶어요. 그러면은 소리가 좀 바뀌는지 그걸 조금 확인해 봅시다. (100번째) 줄 이후에 붙여 넣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걸 했는지 일단 살펴보고요. 이건 아까 본 거, 이런, 다시 F4를 골랐고요. 이건 도레미파솔라시를 합성한 거, 이거는 다른 걸 더 합성했어요. D4를 합성했어요. D4 앞에 고른 거랑 전혀 상관없는 걸 골라가지고 합성하는구나. 오케이. 자, 보겠습니다. 쇼를 할 거고요. 그리드는 두르고 레전드도 그릴 건데, 레전드는 여기 있는 레이블 가져오는 거였죠. 5배 증폭된 파형 하나를 같이 더할 거다. 랜덤 노트, 랜덤 프리퀀시요. 그걸 더할 거고, 요게 x 리미트 0.1까지 그려보자. 근데 0.1까지 그리는 게 아니었잖아. 우리가 이거를 440분의 10초까지 그려보자 라고 했었잖아요. 그럼 여기도 바꿔보겠습니다. 440분의 10초 가로 닫고 주석 처리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앰플리튜드랑 타임 그릴 거고요. 10,4. 그래서 랜덤 숫자들 만들어내는 방식은 똑같은데 y를 계속 이제 만들어서 걔를 더해보자 라고 할 건데요. 여기 보면 앰플리튜드라고 계속 쓰던 칸에 앰프라고만 약자로 들어가 있는 게 보이는데 앰프를 위에서 새로 지정했어요. 앰프는 뭐냐면 앰플리튜드의 5배예요. 언제? 프리퀀시가 랜덤 프리퀀시이면 그건 5배를 하겠다. 나머지는 그냥 앰플리튜드를 넣겠다. 이렇게 하는 걸 한 줄로 조건문을 쓸 수 있는 게 되게 특이한 부분인 것 같아요. 조건문을 한 줄로 표현함. 그래서 요거를 요렇게 이제 컴포짓 웨이브를 가져와서 기록을 할 건데, 그러면 위에서 도레미파솔라시는 그대로 가져오는데 그 중에 하나를 고른 걸 다시 이제 해야 될 거잖아요. 요게 이제 랜덤 노트랑 랜덤 프리컷인데, 위에서 고른 걸 그대로 반영하려면 여기선 새로 하나를 더 고른 게 되니까 얘를 다 주석 처리하면 위에서 고른 걸 그대로 반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t랑 컴포짓 웨이브도 같은 범위를 쓸 거니까 얘도 주석 처리를 할 거고요. 지금 서로 다른 코드에서 가져와가지고 계속 반복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렇게 처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건 기본 코드였고요. D4를 골랐습니다. 그리고 같이 합친 거였고, 그러면 한 6 좀 넘게 올라가는 거 보이죠? 그리고 요게 D4를 조금 크게 해서 가장 주된 성분이 D4가 되도록. D4면 뭐예요? C, D, 도, 레를 제일 큰 음으로
만들면 얘가 이제 이런 파형을 보인다. 그래서 지금 그냥 무작위로 7개를 때려친 것보다는 좀 더 레가 주된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에 파동이 그래도 사인 파에 가까운 형태를 보이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제일 큰 성분을 따라가게 되기 때문에요. 만약에 얘가 5배가 아니라 더 큰 성분이면은 다른 건 거의 묻혀서 아마 보이지 않을 거예요. 여기를 15배 만약에 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A4가 걸렸어요. 그러면 A4가 제일 크게 나오게 되는 거죠. 요거는 도레미파솔라시, 요거는 A4가 제일 큰 거. 근데 규칙적으로 계속 이제 반복되는 건 아니고 이렇게 이제 작아졌다 커졌다 하게 되는 모양이 나오는 건 다른 음도 같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소리가 나오는데, 어쨌든 다른 거는 한 배인데 이거 A4만 15배면 그냥 A4처럼 들리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얘가 5배나 그런 게 아니고 만약에 한 3배 정도 된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소리가 나와서 약간 규칙적인 듯 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아닌 부분도 있으니까, 이런 종류의 것들이 조금 더 그 정해진 7개 혹은 뭐 12개 소리가 아닌 다른 소리가 난다라고 치면 사이사이에 미세한 진동이 끼어 들어가지고 파형을 압축을 하게 되면 그런 이상한 종류의 파형을 보여주게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들긴 들어요? 들긴 들어요. 난 들었어요. 같이 들었으면 좋겠는데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 좀 더 그 긴 시간을 보여주도록 범위를 바꿔봤습니다. 440분의 100 정도로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파형이, 얘는 깔끔하게 계속 다 사인 웨이브죠. 얘들 다 사인 웨이브인데 그 중에 F4를 골랐고, 이런, 다시 이렇게 생긴 이제 도레미파솔라시를 한꺼번에 친 거고요. 요게 이제 합성된 건데 F4를 합성한 건데 3배 정도 크기밖에 합성을 안 해가지고 이게 소리가 크게 나온 거야 만 거야 싶은 그런 거지만, 소리는 어쨌든 여러 가지 소리가 섞여 들어가게 되면 이런 방식의 이제 소리가 나온다. 그러면 이제 악기 같은 것도 혹은 사람의 목소리 같은 것도요, 어떤 특정한 음을 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데도 사람마다 목소리가 다르거나 악기마다 소리가 다르거나, 예를 들면 바이올린인데 같은 바이올린인데도 어떤 거는 되게 좋은 소리가 나는데 어떤 거는 딱 그 가격의 소리가 나네, 이런 걸 제가 인스타그램에서 본 적이 있는데, 그런 거는 이제 뭐냐면은 가장 주된 음을 만들어내는 건 어쨌든 과학이 만들어낸 거니까 그 소리를 낼 수 있기는 한데, 그 우연성에서 오는 작은 요소들은 따라하기가 쉽지 않은 거겠죠. 예를 들면 나무의 소재, 울림통의 어떤 효과, 단단한 정도, 줄의 팽팽한 정도, 줄의 소재, 줄을 어떤 방식으로 감아놨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그 주된 소리가 아닌 다른 소리가 그 어떤 소리의 풍부한 무언가를 결정하게 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래프 중에 하나이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걸 이렇게 해봤어요. 근데 이렇게 어지럽게 생긴 이 그래프를 도대체 사람이 이게 F4음이라는 걸 어떤 식으로 감지를 해낼 수 있냐, 혹은 기계가 감지해서 저게 F4음이라는 걸 어떤 식으로 녹음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아무튼 파악을 할 수 있냐. 그리고 저런 것들이 파악이 된다는 건 뭐냐면 음성 인식이 된다는 거고요. 음성 인식 딥러닝, 음향 인식
딥러닝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거고, 그 녹음된 결과의 것들을 데이터로 만드는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데이터로 만드는, 숫자로 만드는 게 결국에 데이터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숫자로 만들어서 이것들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게 된다. 이런 논리예요. 그러면 이제 얘를 어떻게 도대체 숫자로 만들 거냐.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는 숫자를 지정하고 만들었으니까 얘가 숫자라는 걸 아는데, 그냥 이게 지금 소리라고 생각하고 이 소리가 귀에 들어오는 이 상황을 생각하면, 제가 지금 이 영상 찍은 거에 대해서 자동 자막 그 영상도 같이 올리고 있는데, 딥러닝으로 만들어진 브루라는 프로그램으로 자막 생성을 해서 이제 올리고 있어요. 일일이 이제 타이핑을 하기 번거롭고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하지만,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써보고 싶은 목적도 있다고 변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그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쓰면 실제로 입력받은 건 저의 목소리인데, 그 목소리를 글자로 바꿔주게 되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왜? 무엇을?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이 과정 같은 내용을 중간에 거쳐서, 자, 목소리를 받았어요. 목소리가 숫자로 다 바뀔 수 있어요. 그 숫자가 다시 글자로 바뀔 수 있어요. 심지어 어떻게 또 바뀔 수 있냐면, 그 글자의 다음에 오는 문장도 예측할 수 있어요. 이런 이제 내용입니다. 그 앞에 인공지능의 유용함 앞에 수학, 그래프, 데이터, 정보, 코딩, 물리학,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선행되고 있다. 예술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조금 이런 게 있었구나 라고 그냥 유튜브 보듯이 생각해보는 시간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과제를 낼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아무튼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하고 싶은 건 요 지금 레가 섞인, 레라고 여겨진 F4 맞나? 사실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C가 도야? F는 레가 아니네. C, D, E, F, 도, 레, 미, 파네, 파. 아, 그래서 F야? 그러면 도는 D여야 되잖아. 계속 틀린 얘기하고 있었네. 아, C4가 도였어요. C4, C3, C5 이렇게 나가는 거구나. 그러면 F4 F4는 파음이었고요. 파, 도레미 파, 파 이런 의미였고, 죄송합니다. 틀린 얘기하고 있어서. 이런 의미, 지금 여기서 제일 주된 의미 파라는 걸 도대체 어떻게 맞출 거냐. 그럼 이제 수학도 지나서 물리도 지나서 전자공학으로 가보겠습니다. (126번째) 줄 이후에 또 코드를 붙여서 이렇게, 이번에는 B는 뭐야? C 맞나요? A가 라니까 B는 C.
C가 이렇게 이제 되나. 여기서 찾으면 되는구나. 도레미파솔라 C를 5배 한 거니까 사실은 코드 중간에 고쳐서 3배만 한 그 그래프가 지금 이 그래프고요. 이런 그래프를 봤어요. 사실은 소리죠. 소리를 봤어. 소리를 들었어. 그러면 얘가 C인지 어떻게 알아? 라고 하는 걸 보여주면 안 되겠냐? 근데 왜 안 되냐? name FFT를 쓰기로 했는데 여기서 FFT를 쓰기로 했는데 FFT가 지정이 안 돼 있다. FFT를 지정하고 가자.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FFT를 앞에서 지정하자 했어야 된다. 이걸 가져오겠습니다. 사이파이 누가 봐도 과학이죠. FFT는 패스트 푸리에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푸리의 변환. 사실 이 코드의 제목이 처음부터 푸리의 변환이었네. 처음부터 이걸 할 목적이었어요, 사실. 네, 푸리의 변환을 빨리 하는 알고리즘을 가져와서 임포트 해서 얘네들을 가져올 건데 2개 다. 그래서 얘랑 얘를 쓸 거예요. 그래서 x랑 y를 각각 해서 여기다가 x랑 y 값을 그릴 건데 y 값은 절대값만 그릴 거고요. 레이블 쓸 거고 이렇게 x 리미트 이만큼 아니었죠. 아까 100에 440 정도까지만 해보기로 했으니까요. 근데 얘는 범위가 바뀌었구나. 그럼 얘는 1000 해야지. 그러면 얘가 이제 뭘 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컴포짓 웨이브가 위에서 만들어졌는데 만들어진 걸 n에다 다 때려 넣은 다음에 그 n이랑 샘플 레이트랑 해서 XF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컴포짓 웨이브를 FFT 하면 되면 YF가 나오는데 쟤를 그래프를 일단 그려보자. 다시 가끔 에러가 나는데 에러가 왜 나는지 모르겠네요. 에러가 잘 나. 여기 합성된 거 G4 그리고 여기 나왔어요. 얘는 깔끔하게 지금 7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음밖에 합성을 안 했기 때문에 그 합성한 7개 음 중에 무언가를 분석하겠다 이렇게 나온 거고요. 거기에서 C, D, E, F, G, G가 제일 크게 나온다라는 걸 수학적으로 이제 분석을 해낸 내용입니다. 그래서 들으면 이게 무슨 음인지를 알 수 있다. 그럼 얘를 분석을 하게 되면 심지어 이게 음이 얼마냐만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무슨 글자냐 무슨 소리냐 같은 것도 파악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게 이제 기본 원리입니다. 음성 인식도 그렇고요. 소리를 인식하는 것도 음악을 인식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말소리를 인식할 수 있는 정도면 말의 높낮이도 인식할 수 있을 거고 악기의 소리, 악기가 어떤 악기냐라는 것도 맞추는 게 그렇게 이제 어렵지 않겠죠. 이 과정을 통해서 소리, 파동, 음파라고 하는 걸 분석해내게 된다. 저 FFT를 뜯어보진 않겠습니다. 아무튼 이 변환하는 요 함수를 임포트해서 가져온 바대로 실행을 하면 얘를 주파수대로 읽어준다. 이렇게 도, 레, 미, 파, 솔, 라, 시 이렇게요. 그러면 라가 440이었잖아요. 그죠? 440인데가 이렇게 도, 레, 미, 파, 솔 G가 솔이야. C, D, E, F, G A, B 요 A4가 제일 그 440이라서 인식하기가 좋고
그래서 라를 정수라서 그렇게 딱 쓰는 거구나. 그 다음에 솔이 여기서는 임의로 합성된 것 중에 제일 큰 거니까 얘가 제일 주된 음이다,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다른 게 다 2000 언저리일 때 얘가 그거보다 더 큰 소리로 합성되어 있다. 오케이, 여기까지. 일단 프리에 변환해서 어떤 소리인지 알 수 있다 라는 걸 확인해 보았습니다. 여기까지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드는 해볼 수 있는 코드는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프리의 변환, 음파의 합성, 음파의 프리의 변환, 코드 샘플 이고요. 공유 네, 여기 이렇게 그 합성파 분석하는 코드를 LMS에 공유를 해두었고요.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콜앱에서 직접 복사해서 분석을 해도 그래프를 그려주고, 이렇게 연속적으로요, 전체를 VS 코드를 활용해서 실행을 해보셔도 좋고요. 이전에 사용했던 그 웹에서 파이썬 구동하는 프로그램을 쓰셔도 좋고, 어쨌든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제를 하나만 좀 내보겠습니다. 과제는 다음 숫자들을 변경해 볼게요. 기본 진폭 앰플리튜드에 해당하는 값을 2로 변경하고, 그 다음에 합성 랜덤으로 골라진 제일 큰 소리를 6 정도로 6으로 설정한 뒤 분석해서
어떤 음이 제일 큰 소리였는지 맞춰보기. 제출할 내용은 구동 후 마지막에 그려진 그래프입니다.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면 이 그래프를 캡처해서 저장해서 제출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